안녕하십니까, 테네일입니다. 9월 5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 미국장 나스닥만 양봉 마감하고 S&P랑 다우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제 뭐 전부 상승 마감이면 좋겠지만 이제 고점 부근에서 이런 움직임은 늘 있죠.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지수만 놓고 볼 게 아니라 미국 그 고용 보고서 쇼크가 나왔으니까 이런 흐름은 뭐 당연하다,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일시적이냐 아니면 장기적이냐를 따져보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전자 즉 일시적인 쇼크다, 이렇게 보고 결국에는 타이밍의 문제지, 결국에는 이제 백신 접종률도 올라가고 회복되면서 경기 회복, 뭐 고용 회복되면서 리오프닝 쪽이 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국장은 이제 미국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내일 아마 한국장은 보합 또는 뭐 아주 약간의 하락으로 시작은 할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주구장창 내리는지 아니면은 그냥 어느 정도 한번 쓱 빠졌다가 다시 튀어 오르는지 보는 게 어떤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그랬듯이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부터 또 역시 돌아오는 그 장 마찬가지로 뚜렷한 어떤 테마가 있는 종목들 내에서 개별주 장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높은 확률로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지금 장만 보면 코스피, 뭐 코스닥은 거의 전고 부근까지 왔고, 과연 지금 이 1053에서 이 1060까지 갈 만한 이유와 아니면 밑으로 5일선까지 가깝게 가는 어떤 그 상황으로 봤을 때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더 저는 높다, 이렇게 보고, 코스피는 사실 아직 조금 더 치고 올라도 되는데 월요일날 대형주들이 조금 과연, 지금 삼성전자가 그래도 외인 수급이 최근에 좀 이렇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이끌려고 하는데, 만약 삼전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코스닥은 꺾여도 코스피는 또 살아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움이 될 만한 뉴스 몇 개 빠르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뭐 요거는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거고, 고용 쇼크가 나왔으니까 완전 고용이 돼야 테이퍼링을 한다, 그 나중에 그리고 그 다음에 한참 뒤에나 금리를 올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 잭슨 홀 때 있었으니까 그냥 테이퍼링은 조금 늦춰질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만 늦추고 빨리 그냥 테이퍼링을 시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콘텐츠죠. 콘텐츠인데, 뭐 저도 보고 다음날 바로 잡진 못했죠. 아마 여기서 이제 보고 이게 여기가 저항 한번 치고 나왔고, 요 자리 좀 수상하다, 지수가 오르는 거에 비해 아직 덜 올랐다 하는데, 뭐 저도 다음날 다른 종목 보느라 못 봤는데 슈팅이 나왔고 지금 눌림목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정부에서 문화 콘텐츠 예산 언급한 거 말고는 뚜렷한 재료는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거는. 근데 이제 차트상으로 그냥 한번 튈만하다 했었던 거죠. 그래서 한번 튀고 눌림 중인데, 이제 여기가 5일선에서 21선 요 정도를 밴드로 잡고 덤벼볼 만하다. 근데 이제 뭐 사마 네트워크스, 뭐 뭐 에이스토리, 또 뭐 있죠? 콘텐츠들. 근데 이제 지금 저 뉴스에서 보이는 전도연 주연의 드라마 인간 실격 1화가 시청률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4점 몇 프로, 4.2%. 근데 뭐 주변 평을 보니까 재미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전도연의 연기는 역시 전도연이다 라는 내용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관련주는 제이 콘텐츠인데, 얘가 만약 뭐 1화니까 아직은 내용은 조금 뒤숭숭하다고 했을 때, 만약 점점 재미를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을 잡아가면은 120선 넘어가는 슈팅 한번 나와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초록뱀 미디어였나, 초록뱀 컴퍼니, 초록뱀 미디어죠. 얘도 계속 그거 뭐였죠, 막 요런 데가 다 펜트하우스
이슈 될 때마다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니까 그런 뷰로 한번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이제 금요일 날 애플카가 시장에서 좀 핫했죠. 저는 이제 그때 밖에서 핸드폰을 안 보고 있어가지고 이쪽에 시세가 들어온 줄 몰랐었는데, 이번엔 애플카가 SK랑 LG 쪽이랑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에서 꽤나 많은 종목들이 시세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월요일날 얘네들이 바로 또 이어, 뭐 예를 들어 신성델타테크가 바로 치고 나갈지는 모르지, 나가기보다는 저는 눌림목을 주면은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지만 요 애플카는 작년 연말 올해 연초에 이슈가 있었던 섹터죠. 그래서 이제 다시 과연 어떤 윤곽을 잡고 시장에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실묵은 뉴스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 리스크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관련주로는 뭐 일단 당장은 저는 이제 뭐 LG로 따지면은 신성, 뭐 삼기 뭐 있죠. 그 나라 막 이렇게 있는데, 저는 옛날부터 그냥 신성이 메인인 것 같아요. 신성 3기 요런 게. 그리고 또 뭐 있었죠?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애들도 LG 이노텍에 납품하는, 최종 납품을 하는 기업이니까 요런 종목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는 이제 영상 마지막에서 관심 종목 이야기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아까 그 이야기 똑같은 거, 하이비전 시스템도 LG 이노텍 이런데 모듈 업체 공급한다. 차트도 아마 금요일날 괜찮게 됐고, 뭐 신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지만 얘도 주목할 만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잡히지 않는 전고체 배터리 현실적인 차기 2차 전지는 뭐 이제 사실 최근에 2차 전지 강했었고, 그 다음에 조금 눌림 받을 때 수소가 또 강했었죠. 그리고 또다시 애플카가 나오면서 전기차, 그리고 뭐 로보택시 요런 거 언급되면서 자율주행까지 수급이 들어왔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 전기차 배터리로는 액체에서 결국에는 고체로, 그 안전상의 이유로 넘어가야 하죠, 전고체로. 근데 아직까지 뭐 가시적인 성과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국책과제 뭐 연구를 한다 뭐 한다는 하지만 정확한 그런 건 없는데, 또 관련주들은 좀 괜찮아요. 전고체 관련해서는 CIS랑 한농화성이랑 TSI 이렇게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개취로 순서를 나열해 보면은 CIS가 가장 좋아 보이고, 일단 역배열에서 딱 정배열 초입 구간이죠. 그리고 한농화성도 저는 항상 이 14,000원을 메인으로,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로 봤는데, 장이 무너질 때 결국 같이 뽀사졌었고 다시 지금 바짝 올라왔습니다. 얘는 아직 역배열, 뭐 한 번에 슈팅이 나오고 조정을 받으면 얘도 이제 슬슬 정배열 구간으로 들어갈 순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9월 3일날 이렇게 대상공장의 생산시설 360원 투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1등 2등 한 요 정도. 그리고 옛날에 TSI 요 종목이 끼는 있었어요. 갑자기 팍 슈팅 나오는 종목이긴 한데, 앞에 두 종목을 더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미지 센서, 삼성에서 꽤나 이제 신경 쓰고 있는 쪽이 이제 이미지 센서인데, 소니가 지금 이쪽에서 1등이고 그 소니를 이제 추격하려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죠. 여러 관련주가 있지만 요게 어쨌든 이미지 센서가 지금 시장 상황이랑도 어느 정도 얼추 맞는 게, 차량 내부에서 이제 외부를 확인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이 카메라 그리고 이미지 센서인데, 저는 여러 관련주 중에서 얘 하나만 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 하나만. 거래량이 지금 여기 들어왔는데, 지금 다 여기 뭐 요거 꽤나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시세는
다시 말짱 도루묵으로 역배로 가다가 장기평 맞고 조정, 장기평 돌파. 하지만 장 무너질 때 진짜 그냥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빠져주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금요일날 바짝 오르긴 했는데 얘가 요 캔들 저는 훼손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조금 러프하긴 하지만 8,200원 깨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9,000원 넘는 슈팅은 한번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뭐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영업시간 밤 10시까지 접종 완료 4명 포함 총 6명까지 모임 허용한다. 뭐 사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지만, 뭐 그냥 주식인으로서만 접근했을 때 저는 이 뉴스 요런 거랑 같이 엮어서 보면은, 이 뉴스의 포인트를 어떻게 보느냐, 추석 전이니까 그래도 막 인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규제를 완전하게 느슨하게 하지는 못하겠고, 추석 지나고 또 백신 접종률도 슬슬 오르는 9월 말 10월 초가 되면은, 그때는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을 지금보다 조금 더 강하고 짙게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만약 장이 한번 흔들리는 장세가 연출이 된다면, 만약입니다, 만약 뭐 무조건은 아니지만 연휴 전에 조정은 꽤나 높은 확률로 찾아오니까, 만약 그 조정이 찾아온다고 했을 때 그때 꼭 체크해야 할 섹터 중 하나가 이 리오프닝, 뭐였죠? 위드 코로나 요 종목들, 여행, 뭐 영화, 술, 카지노, 뭐 화장품, 다 요쪽 아직 추세가 우상향이긴 한데 한번 빠져도 밑에서 잡아볼 만하다 하고 보는 섹터입니다. 자, 뭐 오늘 뉴스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일요일 날, 그러니까 평일에는 뭐 장 끝나고 그날 거래대금 뭐 제일 많이 터진 뭐 100종목, 200종목 또는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100종목 뭐 요 정도를 보는데, 주말에는 이제 그냥 거래 순위로 세워가지고 한 500종목을 슥 그냥 한번 봅니다. 자리를 보고 이번 주 메인 종목 섹터는 뭐였는지 쓱 보고, 아 이제 바닥에서 슬슬 올라오려는 어떤 낌새가 보이는 종목들이 있는지도 보고 하는데, 오늘 관심 섹터 종목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이제 목요일날 관종을 체크했었던 거, 최근에 영상에서 함께 정리했었던 종목들이 꽤나 슈팅이 나왔는데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살짝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심텍이랑 대덕전자만 딱 보자고 요때 목요일날 얘기했는데, 심텍 그래도 슈팅이 그냥 갑자기 나왔어요. 근데 아직은 뭐 내가 만약 이거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보유자였다면 당장은 뭐 익절을 할 만한 구간이었지만, 이렇게 요걸 지금 박스로 봤을 때 또 분할 매수해도 유효한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대덕전자도 마찬가지로 뭐 금요일날 슈팅은 나오지 않았지만 요런 박스 느낌으로 매수 밴드를 잡아보는 건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SMCNC도 이게 아마존도 있고 이수만 지분 관련도 있고 해서 여기서 관심 종목으로 넣었는데 바로 또 슈팅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세종시 종목들은 대권 주자들이 이제 충남, 충청도에서 어떤 자기들의 임팩트를 남기기 위해서 안달이니까 이쪽은 꼭 보자 했는데 장막판에 수급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저는 요거 약 수익 중이긴 한데, 만약 얘가 눌리면은 물량을 더 늘릴 계획에 있는 섹터 종목입니다. 뭐 유라테크, 대주산업, 뭐 프롬파스트 다 좋은데 말씀드렸듯이 저는 얘를 대장으로 보고 있다. 얘를 대장으로. 그리고 이제 홍준표 정책으로는 이제 원전이랑 뭐였죠? 물류 뭐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원전은 옛날에 갔고 제가 물류로 하나 얘기했었죠. 하나 KLN, 그리고 시초에. 왜냐면은
목요일 밤이었나 목요일 장 끝나고였나 윤석열 악재가 나왔으니까 홍준표가 관련주들이 고가권이기는 해도 사실 이렇게 종가가 마감될 줄 몰랐어요. 한번 뜨고 주저앉을 줄 알았는데 금요일 오전에는 최소한 강할 것 같다 해서 뭐라도 하나 홍준표는 잡아야지 했는데 다른 건 너무 하이라서 저는 이제 물류 들어가서 뱉고 나온 종목 결국 슈팅이 나와서 다행이었습니다. 뭐 좋아 보이는데 안 간 건 좋다고 얘기했는데 안 간 건 뭐 요거 메타버스 아직 안 간 거지. 아직 뭐 얘가 시장에서 외면할 만큼 삭제할 만큼 매력이 떨어지진 않았다 이렇게 보고 큐라클도 요 자리 43,500원 안 깨면 좋을 것 같다 했는데 결국은 요것도 깨서 일단 1차적으로는 관심 밖으로 나갔고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지금 밴드로 세워보든 아니면 그냥 5일선 위로 올라오는 순간을 기다리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는 이제 디스플레이텍 영상에서도 얘기하고 블로그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던 섹터 종목들이죠. 근데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진짜 보이고 수상해 보이고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건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도 모르게. 다행히 슈팅이 나갔고 매우 다행. 블로그에 누가 댓글 달아주셨는데 10% 드셨다고 저보다 이제 크게 드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자 그러면은 뭐 목요일날 짚었던 종목들 말고 오늘 제가 차트 돌려보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를 다시 이야기하면 일단 첫 번째는 치료제랑 오프닝입니다. 치료제랑 리오프닝. 치료제로는 뭐 종목이 너무 많아요. 뭐 뭐랄까 뭐 근데 이미 가버린 애들 요런 거는 사실 잡기가 그렇고 뭐 국전약품이라든지 우진 BNG 같은 애들도 저는 이 렉틴 추출 기술 특허 그걸로 지금 딱 봐도 요 자리 안 깨면은 튀어갈 것 같은 느낌이 워낙 강하죠. 이렇게 뭐 여기까지 간다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튈 수 있다. 뭐 치료제는 요것 말고도 너무 많습니다. 뉴스 여기에다가 그냥 특징 치료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런 뭐 디지털 치료제 말고 코로나 치료제 뭐 HK 이노엔 이거는 뭐 이 머크사가 경구용 치료제 얘기를 해서 이 한국 유통을 맡고 있어서 관련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이 HK 이노엔은 뭐 중에 골드 퍼시픽 또 뭐 있어 볼만한 게 대원제약도 있었고 앞타바이오는 당뇨 뭐 이런 걸로 가는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특징 치료제 검색하시면은 많은 종목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차트 괜찮으신 거 그리고 리오프닝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여행 항공 주류 영화 등등 근데 요거는 추석 그 직전 직후로 타이밍을 맞춰서 포트를 완성하는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튀기보다는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만약 내려주면 여기를 잡아서 이런 시세를 기다리는 요런 느낌. 그리고 이제 애플카 관련주들이 이제 시세가 꽤 많이 나왔죠. 거기서 이제 숨어있는 아직 순환매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금요일날 강했던 종목들의 눌림목을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성델타랑 3기, 뭐 나노신소재,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뭐 하나머티리얼 등등등 이런 종목들에서 눌림목. 그리고 예전에는 원래 애플카 하면은 그 기아 미국 조지아 공장이랑 연결돼서 구형테크, 동원금속, 아진산업 이런 애들 있었는데 이번엔 SK랑 LG랑 좀 엮여갖고 요쪽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로보택시, 자율주행 이쪽이 지금 수급이 들어왔죠. 근데 저는 로봇보다는 자율주행 쪽, 모트렉스나 코리아 FT 이런 종목들 눌림목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가 아직은 어떤 시세 다음 타자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굳이 하나를 본다면 저는 이제 SFA 반도체가 조금, 아이고 무슨 메모가 있었지? SF 반도체가 지금 요 자리거든요. 지금 요 자리. 그래서 얘가 만약 20선이 지금 7,000원인데 요 20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좀 러프하게 보면 지금 240선이 6,800원인데 6,8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장기평까지는 한번 혹시 도전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담을 이게 뭐 최대 대주주 변경이었나? 최대 주주 변경으로 요렇게 지금 시세가 났었는데, 뭐 재료가 연속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 계속 하락했죠. 하지만 저는 요거 4,100원을 깨지 않으면 5일선까지나 한 요 정도까지는 한번 그냥 반짝 반등, 윗꼬리 주는 슈팅 낙주, 그런 거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M게임도 보는 관심 종목인데, 그 중국 게임 뭐죠? 규제가 있긴 했지만 열혈 강호 매출이 워낙 좋아가지고 요 자리에서 시세가 나오고 지금 요 자리에서 시세가 나왔는데, 사실 요것만 보고 눌림목 봤을 땐 저는 그냥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요게 나왔어요. 요 상한가가. 근데 지금 이틀 음봉 시게 내려왔는데 요거 9,000원까지, 이게 만약 월요일날 갭 뜨면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애매하게 시작을 하거나 갭 하락을 하면은 9,000원까지를 밴드로 잡고 덤벼볼 만하다, 이렇게 보는 종목입니다. 자, 뭐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장이 무난할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미국 고용 보고서 쇼크가 나오면서 요게 과연 한국장에 어떤 충격을 안겨줄지 좀 지켜보면서 매매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해도 저는 추석 이후로, 어쨌든 결과적인 뷰는 추석 이후로는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확실히 조금 몸살이는 매매, 비중 조절 필수 매매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성투하세요. 들어가십시오.